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진짜 거를 타선 하나도 없으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양해를 구할 게 밖에 좀 공사를 하고 있어가지고 이거 마이크를 끼긴 했거든요. 근데 소음이 조금 들어갈 수도 있다는 점 양해를 먼저 구고 시작을 할게요. 이제 신경 가소성 이제 앞으로 두 편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 편하고 다음 편. 그러니까 거기까지 해야 그래도 최소한의 신경 가소성에 대한 의미를 조금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거기까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좀 더 가벼운 주제로 너무 처음부터 주제가 어려워져. 첫 그 컨텐츠 시작부터 너무 장벽이 높은 걸로 한 것 같아요. 하여튼 끝나고 나서 이제 영화로 들어갈 거예요. But in any event, over the period of this 2-week course, she would come back every once in a while and say, you know what, I think just by telling you that your voice was really difficult for me to listen to, it's actually becoming more tolerable to me. And by the end, we actually became pretty good friends and we're still in touch. And so what this says is that the recognition of something, whether or not that's an emotional thing or a desire to learn something else, is actually the first step in neuroplasticity. The first step in neuroplasticity is recognizing that you want to change something. 오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But in any event 하면 어쨌든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Over the period of this 2-week course, she would come back every once in a while and say, 이 교수님이 이제 2주짜리 어떤 강연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여자 학생이 와가지고 교수님 목소리가 자꾸 저 안 좋은 기억을 떠올리게 해가지고 좀 듣기가 힘들어요 뭐 이런 얘기를 했었대요. 그 얘기를 하고 나서 she would come back every once in a while 주기적으로 종종 찾아와서 그래서 every once in a while 하게 되면 이제 뭐 반복적으로 찾아온 거지만 이게 막 랜덤하게 막 찾아온 그런 느낌이죠. every once in a while 좀 regularly 한 이제 정규적인 느낌보다는 막 오늘 아침에 왔다가 저녁 때 왔다가 이틀 뒤에 왔다가 이런 비정규적인 느낌의 그런 시간 느낌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she would come back every once in a while 이제 종종 찾아와가지고 and say 얘기했대요. You know what I think? You know, 이거는 진짜 되게 유명하죠. 얘네 그냥 추임새처럼 많이 하는 건데 you know 하게 되면 보통 어떤 의견 같은 거 교환할 때 내가 어떤 의견 같은 거에 대해서 얘기할 때 you know, 야 그거 알아 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이 어느 정도는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을 거다라는 걸 좀 깔려있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you know what I think? 나 you know 나 둘 다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야 그거 알아? 교수님 그거 아세요? Just by telling you that your voice was really difficult for me to listen to. 교수님의 목소리가 듣는 게 힘들다라고 just by telling 그걸 말한 것만으로 it's actually becoming more tolerable to me. 진짜 실제로 좀 편해졌어요. 참을만해졌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볼 게 너무 많아요. 일단 우리 by, ing, 이게 by, ing 꼴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by도 사실 몇 가지로는 나눠서 정리를 해야 돼. 이걸 하나로 딱 때려박을 수는 없어요. by가 뭐 어떤 누구 옆에 by the window 하고 뭐 누굴 지나갈 때 I walked by him 막 이렇게 지나쳐 가다 할 때도 쓸 수 있고 이런 위치뿐만 아니라 어떤 수단 by bus 버스 타고 이런 것도 쓸 수 있고 아니면 어떤 시간과 관련돼서 그 말하는 특정한 시점까지 뭐 by tomorrow, by next week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오늘 볼 by ing 같은 경우에는 by의 수단의 의미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by가 방법이나 수단을 이용하다의 그 뜻이 있을 때의 연습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one at a time 한 번에 하나씩 이렇게 쌓아가는 거. 그리고 이때 딱 해놓으면은 이거를 복습을 제가 나중에 또 다른 바이를 할 때 다른 의미의 바이를 할 때 우리 옛날에 수단에 대한 바이에 있어서면 그때랑 이걸 또 비교해서 또 생각해보고 또 수단에 대한 바이 또 계속 나올 거거든요. 그럼 한 번씩 제가 또 상기시켜드리고 그럼 이제 이게 여러분들이 써먹을 수 있는 게 되는 거야. 그냥 by ing는 무슨 뜻이다 라고 끝내는 게 아니라 by의 어떤 수단의 의미일 때 어떤 식으로 활용해 볼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I got here by train. 나 기차 타고 여기 왔어. 그쵸? 기차라는 수단 방법을 이용해서 여기 왔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저번에 get 동사 할 때 뒤에 형용사가 오면은 상태의 변화의 뜻이라 그랬잖아요. 형용사가 이제 상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get이 일형식일 때 뒤에 지금 부사가 왔잖아요. 장소 이때는 움직임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I got here 여기 도착하다의 뜻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임의 뜻이 이때 get은 그래서 이걸 의문문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일단 by train이라는 수단을 이용했으니까 이걸 의문사 how로 바꿔볼 수 있겠죠. how 어떻게 그쵸? by train을 이용해서 딱 매칭될 수 있죠. 그래서 how
did you get here? 이제 의문문을 바꾸려면 이게 how가 앞으로 빠져나와야 되고 got이라는 일반 동사의 형식부는 do가 숨어있죠. 그래서 과거니까 did가 앞으로 같이 빠져나오면서 How did you get here? How did you get here? 너 여기 어떻게 왔어? I got here by bus. I got here by taxi. 이런 식으로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평서문과 의문문을 완벽한 구조 형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으셔야 돼. 아주 빠르고 편하게. 다른 또 간단한 예시로 I go to school, I go to work, I go to church by bike. 자전거 타고 뭐 학교 간다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 또 하나 간단하게 보셔야 될 거는 go to school. 현재 시제를 썼잖아요. 우리가 현재 시제 하면은 좀 막연할 수도 있어요. 근데 현재 시제는 현재라는 단어가 들어갔다고 해서 현재 시제는 현재가 아니라 반복적인 일 혹은 일반적인 사실입니다. 딱 이 두 개 끝이에요. 반복적인 일. I go to school. 나 학교 가는데 반복적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도 가고 내일도 갈 거고 어제도 갔고 학교 다닌다는 뜻이 되는 거야. I go to church. 나 교회 다닌다. by bike. 자전거 타고 교회 다녀.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또 by bike를 how로 바꿔서 how do you go to work? How do you go to school? 너 학교 어떻게 다녀? 직장 어떻게 출근 어떻게 해? 굉장히 쉽죠? 그래서 what do you do가 직업을 물어보는 게 되는 거예요. What do you do가 일반적으로. 그래서 물론 여기 의미를 더 더해주려면 for living 같은 거 붙여주면 이제 확실하게 의미 전달할 수 있고요. 뭐 what are you for fun? 너 재미로 뭐 해는? 그래서 취미를 물어보게 되는 거. 우리 취미라는 게 이제 내가 시간 날 때마다 재미로 이제 반복적으로 계속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what are you for fun이 취미를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What's your hobby가 아니라 취미를 물어볼 땐 what are you for fun이라는 게 더 자연스럽대 뿐만 아니라 왜 what are you for fun이 되는지까지 알고 있으면은 응용 능력 그리고 내가 까먹더라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단순한 by 다음에 명사만 오는 거예요. You can practice your pronunciation by reading books out loud. 저번에 옛날에 뇌 만들기 1편에 있던 예문 하나 똑 떼왔어요. 그래서 소리 내면서 책을 읽는 그 방법, 그 수단을 이용해서 you can practice your pronunciation. 너 발음 연습할 수 있어. 이런 수단의 느낌이 이때 그래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 by ing에서 by가 어떤 식으로 쓰이는지 알게 되면은 시야가 확장이 됩니다. A self-defensive person protects themselves by ignoring others' opinions.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는 그런 방법을 이용해가지고 self-defensive, 이제 막 자기 방어적인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그 스스로를 보호한다. 다른 사람들의 말을 무시하거나 좀 깎아내리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스스로를 보호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a self-defensive person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도 얼마든지 자연스럽고 해도 괜찮은데. 영어가 또 이게 한국어랑 다른 게 후치수식이잖아요. 얘네 후치수식을 너무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이게 단순히 형용사 하나로 꾸미거나 이럴 때는 앞에서 그냥 이렇게 꾸며도 되는데 후치수식을 우리 연습하자는 의미에서 일단 가장 짧은 구조부터 왜냐면 후치수식을 잘해야 주어가 여기 딱 있고 문장이 막 이렇게 후치수식 자자자자자자자 있다가 여기에 동사가 똥 온단 말이에요. 여기에 동사가 오면 이게 의미가 잘 받아들여지질 않아요. 그래서 이 짧은 덩어리 후치수식부터 연습하자는 의미에서 a person who is self-defensive. A person who is self-defensive. 후치수식을 길게 들리는 아주 대표적인 구조가 바로 관계대명사잖아요. 그래서 이 관계대명사를 이용해서 who를 이용해서 a person who is self-defensive. 이 self-defensive한 사람은 would도 봐야 돼요. 발음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건 적어도 순간적으로 would 할 뻔했는데 would 이런 식으로 W 발음 잘 표현해서 would 소리가 모였다가 would 퍼질 수 있게 발음을 해주셔야 돼요. she 발음 자체도 약간 입술이 날개처럼 좀 펴지다 보니까 she would 이런 식으로 써줘야 돼도 좀 쉽진 않을 거예요. 연습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 would는 과거에 종종 혹은 주기적으로 일어났던 일을 표현할 때 쓰는 would죠. 그래서 같은 뜻으로는 used가 있어요. 그냥 두 개 다 바꿔서 그냥 막 쓰셔도 돼요. would나 used나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문 간단하게 몇 개 보면은 My grandmother would take care of me when my parents went to work. 우리 부모님이 직장 나가셨을 때 My grandmother would take care of me. 나를 좀 돌봐줬었다. 그러니까 이게 과거의 사건이에요. 과거에 딱 끝난 사건. 현재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이렇게 특정 어떤 기간 동안 이렇게 나를 돌봐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 같은 뜻으로는 used. 그냥 그대로 used 똑같이 쓰셔도 됩니다. When he and I worked in the same office. 같은 사무실에 걔랑 나랑 일할 때 We would have coffee together. 우리 같이 커피 마시곤 했어서 이렇게 할 수 있고요.
He'd always be the first to ask me to go for lunch. 그러니까 점심 먹으러 가 ask me to go. 이 ask me to 이 구조도 나중에 ask 할 때 볼게요. 걔는 항상 나한테 먼저 점심 먹으러 가자고 얘기하곤 했다. 이런 거겠죠. 뭐 사무실 같은 데 있었는데 지금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뭐 사무실 같은 데서 혹은 학교에서 어디서 야 점심 먹으러 가자. 이렇게 걔가 먼저 이렇게 얘기하곤 했다. 이런 거겠죠. I would go for a walk with my dog every morning. Go for a walk. Go for a walk 하게 되면 이제 어디 산책 나가는 거죠. 그래서 위에 누구랑 갖다 넣고 싶으면 with my dog, with her, with him 이런 식으로 with 다음에 뭐 넣어주시면 되고 every morning 이제 아침마다 강아지 산책시키곤 했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살짝 가볍게 봐주셔야 될 거는 이 walk가 우리 보통 walk 하면은 이제 자동사로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의미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타동사가 될 수 있어요. 만약에 타동사로 의미를 구성할 수 있으면 타동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I walked my dog, I would walk my dog 또 할 수 있어요. 나 강아지 산책시키곤 했다. 혹은 나 걔 지하철 데려다 줬어 할 때 물론 I took her to the subway, I took him to the subway 이런 식으로 데려다 줬어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걸어서 데려다 바래다 줄 수도 있잖아요. 걸어가서 그때는 I walked her to the subway, I walked her to the subway 이런 식으로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 would나 used to나 사실 어렵진 않거든요. 의미적으로 어렵지도 않고 구조적으로도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게 쓰기 어려운 이유는 제가 생각했을 때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한국어를 기반해서 어느 정도는 영어를 시작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영어 시작하자마자 상급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어를 이제 번역하는 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나갈 텐데 뜻이 뭔지에서부터 이 would라는 거 해석 자체가 뭐뭐 하곤 했다 이렇게 해석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잘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그래요. 저는 이런 식으로 잘 얘기를 안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이 일 나가셨을 때 우리 할머니가 나 돌봐줬었어. 그냥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돌봐주곤 했었어. 우리 커피를 같이 마시곤 했었어. 이런 식으로 잘 얘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우리 그냥 가끔 커피를 같이 마셨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아무래도 이 한국어의 번역과 약간은 물론 하곤 했어라는 표현이 아예 안 쓸 말도 아니고 자연스럽지 않은 말도 아니지만 그냥 과거로 그냥 편하게 쓰는 우리 한국어 습관이다 보니까 잘 못 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과거로 써도 큰 의미 차이가 없긴 하지만 그래도 used나 would는 한 번씩은 상황에 따라서 얘네들은 어느 정도 분간할 수가 있기 때문에 더 정확한 구체적인 상황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연습해보는 것도 저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보셔야 될 게 바로 이 become입니다. become 본문에서는 become tolerable였죠. become 다음에도 이런 식으로 형용사가 올 수 있어요. 그리고 become 다음에는 명사도 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뜻은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되다. 뭐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나요? 바로 이 get이랑 의미가 똑같습니다. get도 뒤에 형용사가 오면 상태의 변화의 뜻이 있다 그랬잖아. 아니었던 상태에서 그런 상태가 되는 그런 상태의 변화의 뜻이 있다 그랬잖아요. become도 똑같은 뜻이 있어요. 그래서 become이랑 get이랑 그대로 고쳐서 쓸 수 있습니다. The weather became hotter. 날씨 더워졌다. The weather got hotter. 날씨가 더워졌다. When did you become aware of this problem? Be aware of 많이 이제 이 부형태로 많이 들어보셨을 까 be aware of. 그래서 뭔가를 이제 인지하고 알게 되는 거죠. When did you become aware of this problem? 하게 되면 이 문제 언제 알게 됐어가 되는 거예요. become 혹은 get aware of 하게 되면 인지하게 되는 그런 의미를 갖게 돼요. 그래서 비동사일 때와 get일 때와 become일 때 그런 차이점들 보면서 보면 아주 좋습니다. I couldn't become accustomed to working late. accustomed to 하게 되면은 뭐뭐에 이제 적응하고 좀 편해지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같은 뜻으로 used to가 있어요. used to랑 똑같은 뜻입니다. 아예 똑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마 be used to가 뭐뭐에 적응하다라고 이제 들어보셨어요. 근데 사실 be used to는 뭐뭐에 적응하다는 아니에요. 뭐뭐에 적응하는 거는 get used to예요. 상태의 변화. 근데 be used to는 뭐냐? be used to는 그 적응한 상태예요. I'm used to it. 나 적응했다. 나 적응했어. 나 현재 적응한 그런 현재 상태에 대해서 그냥 얘기를 하는 거. I'm used to it 하게는. 근데 I got used to it 하면 이제 과거에 이렇게 적응했어?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I'll get used to it 하게 되면 나 적응할 거야. 약간 이런 의미가 되게 되는 거고요. 여기 또 잠깐 주의해 주셔야 될 건 대부분 알고 계실 텐데 아까 위에 있던 과거에 종종 주기적으로 했던 used 같은 경우는 저거 자체가 그냥 조동사처럼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I used to go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 쓴 used는 형용사예요. 형용사여서
I am used to가 되는 거예요. 아마 대부분 알고 계실 건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accustomed to는 이제 used to랑 아예 똑같은 뜻이다. 그래서 I couldn't become accustomed to working late. 하면 늦게까지 일하는 거 적응을 못했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I couldn't get accustomed to working late. 똑같은 뜻입니다. 다만 한 가지 차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become은 조금 더 formal한 느낌이 있어요. 조금 더 formal한. get은 좀 casual하고 좀 구어체적인 느낌이 있다는 것 정도? 근데 상관없어요. 저도 이제 이걸 문법적으로 배웠던 건데 이렇게까지 막 명확하게 구분하면서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get이 조금 더 구어체적으로 들린다. 이렇게. 오늘 영상 좀 길어질 것 같아. 너무 좋은 게 많아가지고. And by the end 이때 또 by는 다른 by, 아까 전에 수단의 by 말고. 근데 이 by는 나중에 또 정리를 할게. 지금 이제 하나 했으니까 one at a time 한 번에 하나씩 쌓아가는 거예요. 나중에 시간에 대한 by 할 때 by tomorrow, by next week 이런 by거든요. 이 시간에 대한 by 할 때 또 이때랑 비교를 해서 한번 돌려와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이게 더 탄탄하게 쌓이는 거예요. by the end 끝날 때쯤에 그 코र्스겠죠. 아까 TOEIC 코र्스 끝날 때쯤에 we actually became pretty good friends. 여기 또 다른 차이점이 있네요. became pretty good friends. 이제 become 다음에는 뒤에 명사가 올 수가 있어요. get 다음에 형용사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문장 성분으로 봤을 때는 보어거든요. 보어. 품사로 봤을 때는 이제 형용사였지만 그래서 get의 보어로는 형용사만 와요. 만약에 여기에 명사가 오게 되면 이때 get은 다른 의미가 돼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알고 있는 얻다 의미가 되고 become 같은 경우는 이거 자체가 뒤에 명사가 오든 형용사가 오든 뒤에 보어를 받는 linking verb라 그러거든요. 이걸 주어와 연결시켜가 주어가 오고 동사가 오고 보어가 오는 이 형식의 구조에서 오는 이 사이의 동사 linking verb라고 하거든요. 이 linking verb라는 단어를 그냥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linking verb라고 하는데 이 become 같은 경우에는 이제 뒤에 보어로 명사나 이제 형용사까지 다 받는 linking verb가 되고요. get 같은 경우는 뒤에 형용사만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became pretty good friends, 이제 좋은 친구가 됐다라는 거죠. 좋은 친구가 됐다. 우린 좋은 친구가 됐다. 그래서 비동사도 대표적인 명사도 보어로 받는 linking verb가 되겠죠. I'm a boy and we are still in touch. 여전히 우린 연락하고 지낸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in touch 이것도 아주 간단하게 빠르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다 돼가지고 그래서 20분이 오늘 영상 20분 좀 넘을 것 같아요. Be in touch 하면 이제 연락, be in touch 연락하는 거죠. I'll be in touch 연락할게 이런 의미로 딱 I'll be in touch 이런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keep in touch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Let's keep in touch 연락하고 지내자 연락하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are you still in touch with your friends from elementary school? 초등학교 친구들이랑 아직도 여전히 연락해? 그래서 are you still 요거 덩어리는 구조 정도로 패턴화 시켜서 구조로 살짝 같이 엮어서 연습해놔도 괜찮을 것 같아요. Are you still in touch? 그래서 아까 보셨다시피 be in touch 말고 keep in touch가 됐잖아요. 그러면 get in touch도 될 수 있어요. get in touch. get이 이렇게 일형식으로 쓸 땐 움직임의 뜻이 있다 그랬잖아요. get은 get in touch. 내가 이제 touch 연락하려고 취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would 배웠으니까 I would try to get in touch with her. 뉴욕에 있을 때 몇 번 연락했었는데 but unfortunately 불행하게도 it seemed like our schedules never aligned. 우리 스케줄이 좀 잘 안 맞더라고. align 하게 되면 이렇게 나란히 가고 일직선으로 가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our schedules never aligned 하게 되면 이제 우리 스케줄이 나란히 잘 안 맞는 거예요. 스케줄이 이게 잘 안 맞았다, 안 맞는 것처럼 보였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unfortunately 같은 거 넣어줘가지고 그런 상황의 감정을 또 넣어가면서 이렇게 하면은 더 잘 외울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이런 부사 같은 거 잘 써주는 게 되게 자연스러운 영어에 중요하다고 또 많이들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영어 잘하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그리고 온라인 같이 이런 어려운 단어가 나왔을 때는 그냥 이 문장 안에서 이 문맥 안에서 좀 파악하려고 노력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건 이런 기본적인 동사들을 진짜 다채롭게 활용하고 내 걸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탄탄한 베이스를 딱 깔아놓으면은 어려운 단어들은 어차피 활용하는 방식이 되게 제한되어 있어요. 그 의미도 확장이 되게 제한되어 있고 되게 좁은 환경에서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때는 그냥 이 뜻만 알아도 금방 활용해서 쓸 수가 있게 돼요. 탄탄한 베이스를 갖고 있게 되면. 이제 이런 align 같이 어려운 단어가 나왔을 땐 그냥 그때 봐주면 됩니다. Schedules never align. So I couldn't reach her. 그래서 그녀한테 도달할 수가 없었다. 여기서 이제 reach 같은 경우에는 이제 I couldn't make contact.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reach가 약간 그녀한테 이제 연락이 닿다, 이런 식으로, 혹은 만났다 이런 식으로.
만나다 그냥 met 해도 괜찮겠네요. 그죠? So I couldn't matter 이렇게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문 연습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단문은 다양한 예문들로 하나의 단어를 다양한 예문들로 여러 가지 상황에 쓰면서 그 단어에 대한 감을 익힐 수도 있고요. 근데 저는 이런 복문 연습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복문은 이제 좀 더 그 상황을 내가 확실하게 인지하고 그 상황이 들어가서 이 단어나 쓰임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감정이 들어갈 여지도 더 많아지고요. 그 상황이 보이니까. 그래가지고 저는 이런 걸 못했어요, 옛날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아까 전에 다양한 뭐 후치수식 할 수 있는 것들 뭐 바꿔볼 수 있는 것들도 같이 제시를 해드리고 이런 복문 연습까지 제시를 해드리면서 좀 더 단어를 깊이 있게 와닿고 만들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keep in touch도 했으니까 keep이 나와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가 would try 이제 이렇게 try 하곤 했다는 거죠. 과거에 keep 자체도 keep ing 하면은 계속해서 뭐뭐 하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I kept trying to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I kept trying to 나 계속 연락하곤 했었어. 계속 나 연락했어. 연락을 시도했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I kept trying이랑 약간 뉘앙스 차이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I would try 같은 경우에는 생각날 때마다 가끔씩 한 번씩 했다 요 정도의 느낌이라면 I kept trying 하면 연락하려고 계속 시도를 한 거예요. 이런 persistency의 느낌이 좀 들어가요. 끈기 있게 계속 지속적으로 연락하는 그런 persist의 느낌이 조금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keep은. 그리고 내가 만약에 한 번만 시도했다? 그럼 그냥 과거로 I tried to get in touch. So what this says 이거 했죠. What this tells us. What this says 똑같은 의미입니다. What this says 이게 우리한테 이게 말하는 게 뭐냐 is that the recognition 어떤 인지 이 단어는 좀 어려우니까 recognition of something 뭔가를 받아들인 거 whether or not that's an emotional thing 감정적인 거건 or a desire to learn something else 뭔가를 막 배우고자 하는 어떤 욕구건 desire 하면 강한 욕구죠. 그런 욕망이건 뭐가 됐던 간에 recognition something 뭔가를 딱 인지하는 게 is actually the first step is neuroplasticity. 그게 실제로 신경 가소성의 첫 번째 스텝이라는 거죠. 시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좀 번째 스텝의 신경 가소성의 처음으로 해야 될 것 첫 번째 스텝은 is recognizing that you wanna change something. 네가 뭔가를 바꾸고 싶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 인정하는 거. 그게 뉴로플라스티시티의 첫 번째다. 우리 영어 너무 잘하고 싶어. 너무 배우고 싶어. 영어 뇌를 갖고 싶어. 일단 이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첫 번째 스텝이라는 거야. 그 다음 스텝은 다음 5편에서 나올 거예요. 그때 그 두 번째 스텝은 바로 pay attention. 근데 그냥 pay attention이 아니라 pay super careful attention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다음에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해볼 거고 마무리를 이제 recognize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recognize는 그래도 좀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좀 활용할 수 있어요.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건 나누는 게 좋아요. 애매한 것들을 억지로 이렇게 끼워 맞춰서 하려다 보면 오히려 막 헷갈려가지고 더 못 써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recognize의 가장 기본적인 뜻은 recognize someone, recognize something 해가지고 뭔가를 알아보다 라는 뜻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좀 더 의미를 더 쉽게 받아들이기 위해서 복문으로 상황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Yesterday while walking down the street down 대신 on the street도 되지만 우리 한번 원어민스러운 표현을 한번 그래도 연습해 보자고요. Walking on the street이랑 똑같습니다. Walking on the street, walking down the street. 그래서 이런 것도 이렇게 비교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니까 그냥 walking down the street이라고 한다라고만 했을 때는 생각보다 안 써지는데 walking on the street이랑 walking down the street이랑 똑같은 거야? 하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더 써볼만 할 거예요. 은근히. 그렇죠? walking on the street이라고 딱 내 머릿속에 먼저 떠오르지만 그때 walking down the street 배웠는데 그거 써볼까? Why walking down the street? Someone approached me and greeted me. 누군가 이제 나한테 다가와가지고 greet someone 하면 이제 그 사람한테 인사한다는 거죠. 나한테 인사를 했다. Hey, it's been a long time. How have you been? 오랜만이다. 너 어떻게 지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야. However, I couldn't recognize me at first. 근데 나는 딱 처음에 그게 누군지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상대방 막 반갑게 막 인사를 하고 있는데 내가 못 알아보면 좀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which left me puzzled. 그게 이제 날 약간 좀 당황시켰다. 혹은 뭐 그냥 I felt puzzled 이런 식으로도 그냥 할 수 있겠죠. 깔끔하게 I felt puzzled 문장 두 개를 나눠서 여기서 recognize는 뭐예요? 그 남자가 누군지 알아보는 거죠. 상황에서 보니까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거야. recognize가 있고 또 how have you been 요거 있죠. how have you been 현재 완료. 저번에 뭐라 그래서 현재 상태라 그랬잖아요. 과거의 사건들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쳐서 너 어떻게 지낸 상태야? 현재 상태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근데 과거에 있는 것까지 영향을 주다 보니까 이게 오랜만에 만났을 때 어떻게 지냈어? 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How have you been? 다음 예문은 I can immediately recognize his voice, which is truly unique. 야, 걔 목소리 진짜 특이해가지고 나 걔 목소리 바로 알아볼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immediately 하면 바로, 즉각, 바로 이런 의미가 있고 his voice, 걔 목소리를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someone recognize him at first 뿐만 아니라 recognize his voice, something, 뭔가 이런 분간 알아보는 거 다 됩니다. someone, something 다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본문에서 나왔던 recognizing that you wanna change something, 이거는 뭔가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어떤 가치를 인지하고 이해하고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이게 네가 뭔가 change, 뭔가를 변화시키고 싶다라는 걸 일단 받아들여야 돼. 이런 의미가 돼. 그게 first step이야. Your plasticity. 그걸 받아들이는 게. 이건 단순히 알아보다라는 건 좀 느낌이 달라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분간해서 보는 게 좋은 것들은 분간해서 봐야 내가 활용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Most of us, 대부분의 우리는 should recognize the importance of when to eat and what to eat. 그래서 우리 대부분 사실 recognize, 가치를 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돼. 이해해야 돼. importance of when to eat and what to eat. 언제 먹고 무엇을 먹는지 rather than how much to eat. 얼마나 먹는지 보다는. 이걸 좀 얼마나 먹는지를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 focusing solely on how much to eat. focusing solely on, 단지 얼마나 먹는지에 집중하기보다는 when to eat and what to eat, 언제 먹고 무엇을 먹는지에 대한 중요성을 recognize, 받아들여야 돼. 그 가치를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돼. 약간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다채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focusing solely on, 이런 거 부사 같은 거 가로 쳐놨으니까 이걸 빼고 넣고 하면서도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거 맞아요. 제가 요즘 간헐적 단식 요즘 좀 많이 노력하고 있거든요. 간헐적 단식 이제 몇 시에 먹을 것인가, 무엇을 먹을 것인가, 요런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단순히 칼로리만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 무엇을 먹을지요, 언제 먹을지까지 이제 계산을 해서 자기 건강, 대사의 건강을 회복하고, 간헐적 단식도 나중에 기회가 나오면 꼭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이나 요런 거 다들 관심 많잖아요. 다음 문장은 He didn't recognize how little he knows about it. He didn't recognize how little he knows about it. 걔가 이 little 같은 경우에는 a little 하게 되면은 이제 그냥 약간, 조금의 뜻이 있고요. 그냥 little, 빼고 little 하면 부정의 뜻이 있는 거 알고 있을 거예요. 거의 없는 이런 뜻으로.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걔가 얼마나 모르고 있는지를 he didn't recognize, 걔 스스로 좀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뭐 이 정도로만 봐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how little he knows about it. 또 명사절 이런 거 나오면 한번 쪼개보고 공부해 봐야죠. He knows a little about it. 이 기본 형태야. He knows a little about it. 이거에 대해서 거의 모른다. 그래서 이 little의 위치는 약간 he knows 동사 다음에 이제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사의 어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좀 신경 쓰면서 한번 인지를 한번 딱 하고,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immediately, I can immediately recognize, immediately가 이 사이에 껴 있었잖아요. can 동사 사이에 immediately가 들어가 있네. 그거 한번 딱 생각해주고 I can immediately recognize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아마 더 구조 익히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little는 he knows little about it. He knows a little about it. 걔 이거에 대해서 거의 모른다겠죠. 근데 이 little을 부사로 바꾸는 거야. 그냥 how로만 바꿀 수 있죠. 그냥 how로만 바꾸면 how does it know about it. How does it know? 의문문을 바꿀 때 이걸 how로 바꿔서 앞으로 툭 빼면 how does it know about it. 이거에 대해서 얼마나 알아? 단순히 이렇게 할 수 있고, little 그 자체의 의미를 더하면서 물어보시면 how little이 되겠죠. how little. 걔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몰라가 되겠죠. 이거 같은 경우는 how little을 의문사로 만든 거예요. 근데 이제 명사절이니까, 의문문이 아니라 명사절이니까 이 how little 그대로 앞으로 쏙 빠져가지고 how little he knows about it. 이거에 대해서 얼마나 모르는지를 he didn't recognize.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근데 만약에 이제 he didn't 말고 he failed to recognize 하게 되면은 약간 criticizing, 비판하는 느낌이 들어가요. 그래서 didn't recognize 좀 조금 더 중립적인 느낌으로 걔 그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하는지 몰라. 요정 중립적이지 않았나? 근데 이제 failed to 같은 걔 몰라. 그거 얼마나 모르는지 몰라. 약간 이런 비판적인 느낌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Cigarette wasn't recognized to be bad for health then. wasn't recognized, 이제 수동태로도 써볼 수 있겠네요. 담배가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혹은 뭐 인정되지 않았다?
뭐 이렇게 될 수 있겠죠. To be bad, 나쁘다고. For health, 건강이 안 좋다고 받아들여지지 않았어. 그때는 담배를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 뭐 이런 의미겠죠. Then, 그때는 그 then 대신에 or during the period, or during the period 이걸로도 한번 써볼 수가 있겠죠. Then 대신에 during the period. 그래서 a cigarette wasn't recognized to be bad for health during the period. during the period 이렇게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길었네요. 그래도 여기까지 오신 분들, 열심히 들어주신 분들 응원드리고 박수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하나도 놓치지 말고 쭉쭉 가게 되면은 진짜 제가 다시 돌아와서 다 또 언급해드려가지고 진짜 완전 탄탄한 베이스를 만들어드리는 게 제 목표예요. 이 탄탄한 베이스 안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활용 능력도 엄청나게 올라가고 일단 학습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과거에는 흘려 듣던 그런 문장들이 여기서 나중에 나오거든요. 그냥 어제 나왔잖아요. 그죠? passive experience, 그런 간접 경험, 그냥 지나가는 것만으로는, 그리고 다음에도 나와요. 그냥 단순히 어떤 내가 그걸 경험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 자세하게 모르고 있을 때는 그냥 지나가는 간접 경험이 되는 것들이 엄청 많았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완전 집중이 들어간 neuroplastic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식, 공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잘 따라와 주시고요. 좋습니다. 오늘 마지막까지 따라와 주신 분들 최고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 더 좋은 영상, 계속 좋다고 보시면 돼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ut in any event, over the period of this 2-week course, she would come back every once in a while and say, you know what, I think just by telling you, that your voice was really difficult for me to listen to, it's actually becoming more tolerable to me. That your voice was really difficult for me to listen to, it's actually becoming more tolerable to me. That your voice was really difficult for me to listen to, it's actually becoming more tolerable to me. And by the end, we actually became pretty good friends, and we're still in touch. And by the end, we actually became pretty good friends, and we're still in touch. And so what this says is that the recognition of something, is whether or not that's an emotional thing or a desire to learn something else, is actually the first step in neuroplasticity. Whether or not that's an emotional thing or a desire to learn something else is actually the first step in neuroplasticity. Whether or not that's an emotional thing or a desire to learn something else is actually the first step in neuroplasticity. The first step in neuroplasticity is recognizing that you want to change something. The first step in neuroplasticity is recognizing that you want to change something. The first step in neuroplasticity is recognizing that you want to change something.